자,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우리 생활과 밀착된 이슈인데 워낙에 굵직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좀 주목을 덜 받은 측면이 있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올려서 받다가 들통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내줄 때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들을 사실상 조작을 해서 금리를 올려받다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꾸준하게 추적하고 감시해온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은행들의 어떤 영업 행태, 전당포식 영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비판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지난 정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또 이 과정이 소단차는 점이 좀 몇 가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러니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이 금리와 관련된 산정 체계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처음 제가 이제 2번, 3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장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당황하고 그 정도의 감독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요. 보면 사실상 은행들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나름의 모범 기준이 있긴 합니다. 조달금리, 가상금리, 그리고 또 가감 조정 변결금리 이렇게 구분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당시 답변은 이런 모범 기준에 따라서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금리 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합리적 산정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미 은행들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바와 그 다음에 또 목표 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익을 얼마나 이제 낼 것인가 하는 목표 이익률이 지나치게 특히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금감원이 시중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다는 점이 다행스럽고요. 근데 그 결과 결국 의심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부가금리, 의대금리 운용에 있어서 전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현실이 좀 적발이 된 겁니다. 의원님이 좀 차근차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은행들이 보통 이제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이자를 내주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차액만큼 이제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건데 그거 자체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득을 봐야 되니까 은행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이제 말하자면 고객들의 정보,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은행들이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금리를 산정하는데 이제 활용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체계적으로 금리를 산정을 한다면 조달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상금리 산정하는 과정에서 포지티브 정보가 있겠죠. 소득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꾸준히 대출을 연착시 잘 갚아왔는가. 이런 포지티브 정책 정보들이 있고 또 네거티브 정보가 있겠죠. 연체율이라든가. 그리고 좀 위험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등의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이 이제 좀 감소해 있는가. 이런 네거티브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조달금리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를 얼마나 이제 부과할 것이냐 이런 걸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 가상금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정보의 왜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을 줄였다든가 아니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보가 전제돼 있었는데 담보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네네. 은행별로 말하자면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조직적 차원에서 그렇게 고객들의 관련 정보들을 왜곡하거나 조작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엔? 그거는 그 금감원에서 조금 더 그 정밀한 조사를 감독을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목표이익률이 있거든요. 예. 이 목표이익률 가지고 저는 의심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지난 그 이제 금감을 통해서 4년간 시중은행 그 가계대출 목표이익률을 분석을 했더니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목표이익률 자체를 2배 이상 막 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가계대출 이자를 더 높게 받겠다라는 아예 그 목표를 세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좀 의심스러웠던 대목이 예. 기업 대출의 목표이익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에서만 유독 어떤 목표이익률을 높였다. 예. 그러면은 이 높아진 목표 이익률에 그 맞춰서 어쨌든 그 금리 산정과 이제 이자율 부과 과정에서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할 만한 그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이번에 그런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적발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행위들이 정말 그 단순히 금리 산정 체계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적인 것이었는지 자체도 좀 함께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적발된 은행들의 실명이라든가 또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안 해가지고 답답하다, 네네. 왜 이런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그 정보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한 정보지 않습니까? 은행의 신용도는 예. 자칫 잘못하면은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신의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불신의 요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영업에 그 아주 단기적이고 급격한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신중한 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예.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렇게 은행들이 마구잡이식 전담포식 영업이라는 것 그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할 수 있는 불신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참에 좀 금융 소비자들께서 더 강하게 그런 은행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은행들의 그런 금리 산정 그 체계와 관련해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금감원의 강도 높은 감독 방향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 뭐 입법을 해야 된다라거나 뭐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은행들은 개별 민간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뭐 정부 인증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어쨌든 이제 민간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적으로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에 그 정부가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1차적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제 이런 그 은행들의 비윤리적 영업 행태를 좀 상시적으로 그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짧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사실 은행들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앞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 받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짧게 좀 말씀드린다면. 예. 일단 그 은행들이 알아서 이제 뭐 피해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금감원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것 또한 필요하지만 금감원에서 나서서
은행들이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인하 요구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예.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포지티브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묻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을 인하해달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는 금융 소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실 더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